28강 AB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approach to social facilitation that proposes an influence in social presence is based on the idea that or which people generally try to present the best possible appearance to others and to make a favorable impression. 첫 문장이 굉장히 길죠. 굉장히 짜증이 나는데. 근데 이제 일단 이렇게 긴 문장일수록 우리는 주어 동사를 잘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어는 그 맨 앞에 나오는 명사가 주어가 되잖아요. 명사 혹은 명사구. 그래서 보시면 one approach. 여기서 approach가 앞에 one이 붙어 있으니까 얘가 지금 명사인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한 가지 approach는요. approach란 말이 무슨 뜻이 있죠? 동사로는 접근하다. 그 다음에 명사로 쓰이면 어떠어떠한 접근법 뭐 이런 의미가 있죠. 한 가지 접근법은요. 근데 뭐에 대한 접근법이냐면 social facilitation에 대한 한 가지 접근법은요. 이제 이 부분이 주어가 되는 거죠. 근데 일단 social facilitation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좀 감이 잘 오지가 않죠. 일단 social이란 단어는 우리가 흔히 사회적인 뭐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하고 facilitation이란 거는 뭔가를 용이하게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쉽게 만드는 거. 그래서 다른 말로는 혹은 촉진한다. 촉진이란 게 어떤 현상이 잘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설지를 보면 사회적 촉진 그냥 이렇게 그대로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해놨는데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이게 뭐를 말하는지 느낌이 잘 오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게 어떤 전문 용어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단어, 이 표현이 어려운 말 혹은 전문 용어일 때는 보통 밑에 주석에 그 의미가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면 social presence라는 말은 이렇게 주석으로 달려 있지만 social facilitation이란 말은 주석으로 달려 있지 않잖아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거냐면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은 그걸 파악하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어떤 이 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부러 주석을 주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좀 어려운 표현을 보면은 이게 전문 용어라는 느낌이 들면서 이제 동시에 뒤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그 힌트를 찾아서 대강 이런 얘기구나 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을 때 그냥 일단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뜻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소셜 퍼실리테이션에 대한 한 가지 접근법은요. 사회적 촉진에 대한 한 가지 접근법은 이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냥 일단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대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접속사 되실까요? 관계대명사 되실까요? 뒤에 보니까 that proposes 바로 동사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관계대명사겠죠. 그죠? 근데 어떤 관계대명사입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주어 역할, 그 다음에 propose가 동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관계대명사 절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괄호로 묶어주잖아요. 그리고 앞에 있는 명사나 혹은 명사구를 꾸며주는 거죠. 근데 그 사회적 촉진이란 게 뭐냐면 that proposes an influence 어떤 영향력을 propose라는 동사는 뭔가를 제안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영향력을 제안하는 그러니까 이런 영향력이 있다라고 제안하는 근데 뭐에 있어서 영향력이 있냐면 in social presence에 있어서요. 밑에도 보시면 사회적 실제감이라고 의미가 나와 있긴 하지만 역시 사회적 실제감이라는 말을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가 않죠. presence란 말은 일단 누군가가 어딘가에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 그 다음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뭐 학교에 출석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걸 이제 presence라고 하고요. 결석을 하면 absence죠. 그죠? 그래서 누군가가 어디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social presence니까요. 사회적으로 누군가가 어디에 있다. 약간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 말도 역시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social presence라는 그런 것에 있어서 영향이 있다라고 제안을 하는 그런 사회적 촉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일단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죠. is based on the idea. 이런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the idea를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that이냐 which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이 that은 접속사 that을 얘기하는 걸까요? 관계대명사 that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동격의 that을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제 뒤에 절을 수반하는 that은 세 가지가 있어요. 접속사 that이 있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이 있고 동격의 that이 있는데 이게 세 가지가 문법적으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the idea 같은 말이 나왔다. 그 다음에 that이 나왔다. 그러면 거의 한 90% 이상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동격의 that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동격의 that은 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어차피 관계대명사라면 관계대명사 that이나 관계대명사 which는 서로 그 호환해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관계대명사 that은 아닐 거고 접속사 that을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럼 접속사 that이라면은 보통 앞에 동사가 나오죠. 동사 다음에 그다음 접속사 that 이렇게 나오죠. 뭐 예를 들면 believe that이라든가 뭐 I 뭐 say that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동사 다음에 that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앞에 the idea라는 명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접속사도 아니고 그냥 동격의 that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동격의 that인지 아니면 관계대명사 which를 써야 되는지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동격절과 관계대명사절의 가장 큰 차이는 관계대명사절은 불완전한 절이 뒤에 나오고 반면에 동격의 that은 완전한 절이 나옵니다. 이제 그게 가장 큰 차이죠. 그죠? 그래서 그럼 뒤에 요 that 또는 which 다음에 어디까지 갈까요? 맨 끝까지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절이 완전한 절인지 아니면 불완전한 절인지 이제 그거를 따져보셔야 되는데 뒤에 보니까 일단 people 이렇게 이 절의 주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generally try to present try가 동사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to present가 뭡니까? 목적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혹시 present의 목적어가 없는 거 아닐까? 이 to 부정사의 목적어가 없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뒤에 보시면 the best possible appearance to others 이 부분이 또 뭐냐면 present라는 이 to 부정사의 목적어가 또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으니까 아 완전한 절이 나왔구나. 그럼 완전한 절이 나오려면 동격의 tha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동격의 that은 좀 이따가 이 해석을 다 하고 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격의 that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뭐뭐라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죠. 지저분하니까 약간 지우고. 그래서 이제 다시 쭉 해석을 하자면 그래서 이 사회적 촉진에 대한 한 가지 접근법 그것은 뭐냐면 이런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냐면 that을 골랐고요. People generally try to present the best possible appearance.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try to 부정사하면 뭐뭐 하려고 애쓰다 이런 얘기잖아요. 뭐 하려고 애쓰냐면 present the best possible appearance. 자신의 어떤 가능한 한 최선의 모습. 여기서 appearance라는 거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누구한테요?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최선의 모습을 여기서 present라는 동사는 보여주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보여주려고 노력한다. 자기의 최선의 모습, 잘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한다. 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려고 한다? 뒤에 보시면 to make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try to 부정사, and to 부정사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 있는 이 to는 생략 가능한가요? 네, 생략 가능하고요. 그죠? 항상 and 다음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는 우리가 문법 문제 내기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실 때 꼭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신의 최선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and to make a favorable impression 어떤 인상을 주려고 하는데요. favorable impression이니까 어떤 인상이라고 하면 될까요? 호의적인 인상을 주려고 노력한다. 라는 그런 생각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읽어 나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This being the case. 명사 혹은 대명사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ing로 연결돼 있고요. 콤마 이렇게 돼 있네요. 어떤 문장 앞에 ing로 시작하는 그런 구나 혹은 절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으면 절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절이 붙어 있으면 이런 건 뭐냐면 분사구문이잖아요. 분사구문. 근데 분사구문은 ing로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왜 앞에 this가 붙어 있습니까? 이 종속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서로 다르면 그럴 때는 분사구문이라고 해도 종속절의 주어를 써주잖아요. 그대로 남겨주잖아요. 이런 건 이제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냥 이거를 그냥 하나의 접속사가 지금 접속사만 없을 뿐이지 접속사가 있는 이제 어떤 하나의 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the case라는 표현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걸 사실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 거죠. 사실. 어떠한 경우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 this being the case라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란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사람들이 보통 자신의 최선의 모습을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하고 남들한테 호의적인 인상을 주려고 노력한다. 라는 그게 사실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Observers or co-actors. Observer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관찰자. 그리고 co-actor니까 이거를 해설지에서는 협력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같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협력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같은 일을 협력해서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보통 그럴 때는 우리가 뭐 콜라보레이터라든가 아니면 코오디네이터라든가 이런 말을 쓰고요. 코액터라는 거는 이제 제 생각엔 같은 일을 같이 하는 사람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내가 사이클 같은 걸 타는데 혼자 타는 게 아니라 주변에 같이 사이클 타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는 이런 거를 코액터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문맥상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아무튼 관찰자나 혹은 협력자 혹은 같이 어떤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may not only motivate individuals to work hard at whatever task is being carried out. 일단 not only가 나왔으니까 뒤에 뭐가 나올 걸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but also가 나올 거라는 것도 알고 있죠. 관찰자나 협력자가 뭐 할 뿐만 아니라 motivate individuals 개개인들을 motivate 할 뿐만 아니라 motivate는 우리말로 보통 뭐라고 해석해요? 동기부여하다 이렇게 해석하죠. 동기부여하는 게 뭡니까? 열심히 하게 어떤 그런 동기를 갖게 만든다는 거죠. 뒤에 나오네요. to work hard 그죠? 열심히 일하도록 개개인들을 동기부여할 뿐만 아니라 at whatever task is being carried out 어떤 태스크란 말은 보통 내가 해야 하는 일, 좀 어려운 말로 과업이라고 합니다. 과업. 그래서 어떤 과업이 수행되고 있던 간에 하여간 그것에 대해서 개개인들이 열심히 하도록 동기부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떠냐면 increase와 increasing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그 아까 나온 and 다음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를 주의하세요 이랬는데 여기서는 but 다음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를 주의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not only A but also B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A 부분이 어디냐면 not only motivate individuals to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요. but also B는 어디입니까? 당연히 but also 다음에 나오는 요 부분이 B가 되는 건데 그러면 not only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동사 원형이죠. motivate니까요. 그러니까 but also 다음에도 뭐가 나와야 될까요?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는 거죠. not only A but also B 이러면 A와 B의 형태가 똑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increasing이 아니라 increase 이렇게 되는 거죠. motivate 할 뿐만 아니라 increase 합니다. 뭐가요? 관찰자나 협력자가 다른 사람한테 동기부여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뭐 하기도 하냐면 increase the person's sense of embarrassment 어떤 사람의 embarrassment 하는 그런 느낌 이런 것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embarrassment란 말은 당황하는 거잖아요. 당혹감 이런 거죠. 불안감 같은 거 그죠? 뭐 할 때 when performance leads to failure 어떤 수행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이제 퍼포먼스가 수행이죠 수행
근데 어떤 일을 하는 것이 leads to failure니까요. 실패로 연결된다면, 실패로 이어진다면 당혹감을 더 증가시키기도 한다. 자, 여기까지 보고 여러분들 아까 사회적 촉진이란 말, social facilitation이란 말의 감을 잡으셨나요? 예,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 글이 어려운데 좀 더 지우고 이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소셜이란 단어를 보면 우리가 흔히 이거를 다 우리 기계적으로 그냥 사회적인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우리말로 사회라는 말은 뭔가 약간 어떤 집단이나 체제나 시스템이나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사회라는 말을 하면. 근데 사실 소셜이라는 단어를 영영사전 같은 데서 찾아보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거나 이런 걸 이제 소셜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연관된 이런 얘기입니다. 소셜의 반대말은 언론이죠, 언론. 나 혼자 뭔가를 하는 거. 근데 이제 소셜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과 뭔가를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셜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거는 뒤에 나온 아까 요 부분 옵저버나 코액터가 있으면 그게 나를 모티베이트 하기도 하고 열심히 일하도록 모티베이트 하기도 하고 혹은 당황스러움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 소셜이란 말은 뭐랑 관련이 있는 거냐면 observers and coactor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색깔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하는 일을 지켜봐 주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코액터라니까 같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 그거를 소셜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facilitation이니까요. 그런 상황이면 어떠냐면 촉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촉진. 그러니까 어떤 일을 내가 하는데 그게 어려운 일인데 근데 누군가가 함께 있으면 그 일이 좀 더 쉽게 되는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뭐 체육 시간에 수행 평가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배구 토스나 여러분 토스가 아니라 그거 뭐죠? 이렇게 리시브 몇 개 하나 막 그런 거 수행 평가하는 것 같은데 그런 수행 평가를 할 때 예를 들면 나 혼자 연습을 할 때는 뭐 예를 들면 내가 10개를 연속으로 했다. 근데 이제 수행 평가 날이 돼가지고 이렇게 다 우리 반 애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이제 실제로 그걸 하면은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나요? 내가 연습할 때보다 오히려 더 잘 되거나 이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옵저버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모티베이션이 일어나서 어떤 일을 더 잘하게 되는 거,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 그거를 이제 심리학 용어로 소셜 퍼실리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전문 용어인데 이 용어의 뜻을 모르더라도 뒷부분에서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그 의미를 찾도록 되어 있는 이제 그런 문제인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어떤 경우 이 관찰자나 코액터가 있을 때 모티베이트 되는 그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또한 어떻기도 하냐면 당황스러움을 증가시키기도 한대요. 어땠을 때요? 내가 수행을 잘한 게 아니라 failure, 실패했을 때 그렇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이 글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을 남들 앞에서 할 때 혹은 나랑 같이 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잘했으면은 이제 그러니까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그게 동기부여가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아니면 내가 예를 들면 더 오히려 긴장을 하거나 막 이렇게 돼가지고 오히려 당황스러움이 증가되기도 하고 이제 그렇다라는 게 이 글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만약에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뒷부분은 문제를 이제 한결 수월하게 풀 수도 있고요. 아까 중간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social presence란 말도 있었어요. social presence.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죠. 남들이 있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누군가가 같이 있는 거. 근데 그게 어떤 영향을 준다. 라는 그런 생각에서 나온 거다 이거죠. 그죠? 네. 근데 아무튼 뭐 어쨌든 계속 읽어 나가 봅시다. 그래서 failure is not likely to happen when the task is a simple or familiar one. 실패라는 것이
not likely to happen이니까요. 일어날 것 같나요? 일어날 것 같지 않나요? be likely to 부정사라면 뭐뭐 할 것 같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not likely니까 이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거예요. 실패가 별로 일어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뭐 한다면 when the task is a simple or familiar one, 그죠? 그 task가 아주 간단하거나 혹은 익숙한 것이라면. So that, 그래서 그 결과 어떠냐면 the increased motivation is sufficient to produce improvement. 그래서 그 증가된 동기가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멋있는 모습을 보여야지. 근데 되게 이게 내가 익숙한 일이야. 그러면 그 증가된 모티베이션이 충분하죠. 뭐 하기에 충분하냐면 to produce improvement, 어떤 향상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하다. 내가 잘하는 일을 남들 앞에서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잘하게 된다 이겁니다. 근데 difficult tasks are often failed, however, 그러나 어떠냐면 어려운 일들은요, often failed니까요, 자주 실패하게 돼요. At least at the beginning, 최소한 처음에는. 그래서 어떠냐면 embarrassment caused by such failure, 그러한 어떤 실패에 의해서 야기된 그런 당혹감은 어떠냐면 may cause stress and cognitive interference of sufficient intensity. 뭐 할지도 모르냐면 cause니까요. 야기시킬지도 모르죠. 야기하다. 근데 뭐를 야기하냐면 스트레스라든가 아니면 cognitive interference. cognitive란 말은 인지적인 이런 얘기인데요. 인지적이라는 얘기는 쉽게 생각하면 이제 우리 뇌 속에 정신적인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interference니까요. 방해가 일어난대요. 방해를 야기시킨대요. 근데 뭐에 있어서요? of sufficient intensity니까요. 그 어떤 충분한 어떤 강도의 인지적인 방해 혹은 스트레스 같은 것을 이야기한다. 충분한 강도라는 거는 그러니까 많은 아주 그 강도가 높다라 그러네요. 강도 높은 스트레스 혹은 강도 높은 인지적 방해 이런 것을 야기시키는데 그 다음에 이제 disrupt냐 아니면 to disrupt냐 이렇게 돼 있는데 disrupt라는 단어는 일단 동사죠. disrupt도 역시 방해하다 이런 뜻이고요. 혹은 어지럽히다. 근데 동사 뒤에 이렇게 s가 붙어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주어 다음에 3인칭 단수 주어 다음에 현재형 동사의 현재형, 현재 시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본동사가 돼야 돼요. 본동사. 그리고 여기 투부정사가 나와 있는 거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투부정사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일단 주어 동사를 찾으셔야 되겠네요. 주어는 뭡니까? embarrassment라는 이 부분이 주어가 되고요. 동사는 어디 있어요? may cause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동사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본동사가 또 나오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disruption은 아니죠. 왜냐면 중간에 and나 and가 있긴 있는데 이 and는 stress and cognitive interference에 그걸 연결해주는 and고요. cause and disrupt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러면은 to disrupt를 쓰는 게 맞냐? 그럼 왜 맞냐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 to 부정사를 써야 됩니까? 왜 그러냐면 cause 때문에 그렇습니다. cause A to B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외우기도 하고 혹은 cause 목적어 그 다음에 to 부정사 이렇게 나와서 목적어가 to 부정사하는 것을 야기시키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실패에 의해서 야기된 당혹감은 이제 뭐를 야기할 수 있냐면 스트레스라든가 아니면 강도 높은 인지적인 방해가 뭐 하는 걸 야기할 수 있냐면 그 퍼포먼스를 방해하는 것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인지적인 방해, 인지적인 지장이 뭔가 내가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것을 야기시킬 수가 있다. 한마디로 내가 예를 들면 잘 못하는 일, 예를 들면 음악 시간에 리코더 수행평가를 하는데 내가 리코더를 잘 못해. 근데 남들 앞에서 이제 우리 반 애들 앞에서 해야 돼. 그러면은 하다가 예를 들면 내가 한번 틀렸다. 이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실패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생기고 그리고 이제 머릿속이 막 하얘지잖아요. 머릿속이 하얘지는 걸 어려운 말로 인지적인 방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강도 높은 인지적인 방해 때문에 퍼포먼스가 오히려 더 디스럽트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셜 퍼실리테이션이라고 한다 이거죠. 사회적인 촉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더 열심히 하도록 모티베이션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도 하냐면 만약에 내가 실패를 해서 당혹감을 느끼게 되면 그게 또 다른 실패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게 이 글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을 고르시면 될까요? 아까 처음에 대시였고요. increase고 to disrupt니까 정답은 3번을 고르시면 되겠죠. vocabulary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 comprehension 체크업을 보시면 1번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가능한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 네,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사회적 촉진이 일어난다 이거죠. 남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내 혼자 할 때보다 남들이 보는 앞에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한다 이거죠. 2번 보시면 관찰자나 협력자가 있다는 사실이 열심히 일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준다. 동기부여하다 아까 뭐였습니까? motivate였죠. motivate. 이것도 역시 true였고요. 3번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실패했을 때 관찰자나 협력자가 있으면 당혹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당혹감이 더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false가 되겠고요. 이 부분이 틀린 거죠. 4번 단순하거나 익숙한 과업은 좀처럼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통한 향상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좀처럼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통한 향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향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좀 약간 문장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냥 이제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냐면 남들이 지켜볼 때 그렇다고요. 남들이 지켜볼 때. 남들이 지켜볼 때 단순하거나 익숙한 가업은 내가 잘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잘하려고 할 때 더 잘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향상이 일어나죠. 근데 단순하거나 익숙한 가업이 아니라 어려운 가업, 내가 되게 힘든 뭔가 일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무슨 공 3개를 가지고 저글링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뭐 노래를 못하는데 굉장히 고음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노래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실패하기가 쉽죠. 적어도 처음에는 실패하기가 쉽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실패에 의해서 당혹감이 발생해서 과업 수행에 지장을 주는 스트레스와 그 다음에 간섭 이런 것이 일어난다. 그죠? 그런 얘기 있었죠. true가 되겠고요. 4번 아까 false였죠. 넘어가시면 키포인트. 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초성 힌트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소재는 뭐였습니까? 아까 어떤 사회적 촉진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글은 애기가 울어서 잠깐만요. 네, 애기가 다시 잠들었습니다. 계속 이어나가시면 그 다음에 주제 부분을 보시면, 그래서 주제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누구와 누구의 존재? 관찰자나 아니면 협력자의 존재는, 관찰자는 협력자 아까 영어 단어 뭐였나요? 관찰자는 observer였고요. 협력자는 co-actor였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한마디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과업 수행에 있어서 뭐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동기부여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또 내가 실패했을 때는 당혹감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당혹감이란 말 뭐였습니까? embarrassment라는 말 있었죠. 스펠링이 좀 어려운데.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이 글은 도입 부분에는 사회적 촉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타인에게 가능한 긍정적인 모습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 촉진이라는 게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제 영향이 나와 있는데요. 관찰자나 협력자의 존재가 어떠냐면 수행을 어떻게 했을 때, 성공했을 때는 동기부여가 돼서 향상이 되고요. 반면에 수행을 실패했을 때는 당혹감이 커져서 과업 수행에 지장이 일어난다. 이런 게 이제 이 키포인트가 되겠죠. facilitation이란 단어도 저는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게 이제 어떤 동사에서 나왔냐면 동사는
동사를 만들어주는 전미어 at를 붙여서 facilitate라고 합니다. facilitate. 어떤 어려운 일을 가능하게 하다, 용이하게 하다, 어떤 현상이 잘 일어나게 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촉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촉진하다. 어떤 현상이 잘 일어나게. 그래서 그거의 명사 형태인 facilitation이라는 단어는 어떤 일을 용이하게 함, 간편하게 함, 편리화 뭐 이렇게 일단 이게 가장 기본적인 뜻이고요. 근데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괄호치고 심리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이제 심리학 용어라는 얘기예요. 심리학 전문 용어. 심리학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해석하냐면 촉진 또는 조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심리학 용어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촉진이란 건 뭐냐면 이제 사람이 어떤 능력 같은 걸 발휘할 때 그런 능력이 잘 일어나게 하는 거, 능력 발휘를 촉진시키는 거,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반대말은 뭐다? inhibition이라고 있고요. inhibition이란 말은 뭔가를 억제하는 겁니다. 억제. 내 끼 같은 거를 발산을 못하고 수줍음이나 아니면 뭐 당혹감 이런 것 때문에 억제하는 거 이런 게 inhibition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facility라는 명사도 있는데요. facility는 그래서 어떤 일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시설이나 기관 뭐 이런 걸 얘기해요. 예를 들면 healthcare facility다 이러면은 뭐 예를 들면 건강관리와 관련된 어떤 시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요즘은 아파트 새로 짓는 아파트들 보면 뭐 헬스장이 막 안에 있다든가 아니면 엄청 뭐 부자 동네 아파트 보면 수영장이 안에 있다든가 막 이렇더라고요. 근데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그냥 그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 이게 일단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 기본적인 공간 안에 뭐 예를 들면 내가 운동을 통한 건강 관리를 하기에 용이한 그런 시설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시설, 특정한 목적이나 활동 장소나 건물 그런 의미에서의 시설 이런 걸 이제 facility라고 합니다. 동격절을 설명을 하자면 이제 그 아까 요 대시였죠. 대시냐 위치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법 문제였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동격절이라고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격절이 됐다 하면은 주어, 동사, 그 다음에 투부정사, 목적어 그래서 이렇게 완전한 절이 나온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중요한 점이죠. 그리고 동격절 대세 앞부분에는 뭐가 나오냐면 어떤 명사가 나오는데 주로 나오는 명사들이 있습니다. 제일 자주 나오는 것들은 fact, idea, belief, news, rumor 이런 명사들이 나오면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뭐뭐라는 사실, 뭐뭐라는 생각, 뭐뭐라는 믿음, 뭐뭐라는 뉴스, 뭐뭐라는 소문 이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추상적인 단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사람의 생각 같은 걸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이죠. 근데 이런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는 그런 단어들, 이런 것이 앞에 나오고 그 뒤에 동격절이 나와서 이 동격절의 역할이 뭐냐면 그 단어라는 거는 팩트나 아이디어나 빌리프나 뉴스나 루머 같은 이 단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걸 설명하는 역할, 그게 동격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여러분들은 뭐만 알아두시면 되냐면 그냥 우리말로 뭐뭐라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문장을 보시면 I heard the news that he'd been injured badly. 그럼 여기는 이 대시어 동격절이란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일단 첫 번째 주어 그 다음에 동사 부분이 be injured 이 부분이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injure는 부상을 입히다 이런 얘기인데 be injured 그러니까 내가 부상을 당한 거죠. 그가 그죠? 그래서 그가 심하게 부상을 당했다라는 그런 사실, 그런 뉴스가 사실이 아니라 그런 뉴스를 내가 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수동태고 이거는 그냥 주어 동사로 완전한 그런 절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앞에 뉴스의 내용을 설명을 해주는 거죠. 내가 그 뉴스를 들었는데 그 뉴스의 내용이 뭐냐면 그가 심하게 다쳤대 라는 그런 뉴스를 들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뒤에 나오는 동격절이 앞에 있는 뉴스라는 내용, 뉴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다.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There's a rumor 이런 소문이 있는데
그럼 그 다음에 대절이 나오면 이 대절이 뭐냐면 그 소문의 내용이 된다 이거죠. Next semester, 다음 학기가 will also be cancelled. 또한 어떻게 될 거냐면 취소될 거라는 그런 소문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동격절이 루머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그런 게 되고요.